안녕하세요. 우리옥션의 양서진 과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주제는요. 전세에 관한 건데요. 전세요. 전세에는 물권적 전세가 있고요. 물권 전세요. 그리고 채권적 전세라는 게 있어요. 채권 전세.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세의 큰 의미는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가 어떤 의미죠? 전세요. 일정 보증금 혹은 전세금. 그죠?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요. 이 물권 전세와 채권 전세가 엄연히 따지면 기본 뿌리, 기본 개념, 기본 성질부터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비교를 해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르다면, 이 둘이 다르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겸유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요. 네, 둘을 같이 겸유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요. 여기서부터 권리분석상의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유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도요. 분명히 꼼꼼하게 권리분석을 해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사고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란 의미는 알아요. 하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분석을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분석상 오류가 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물권 전세와 채권 전세가 어떤 점이 다른지, 다르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겸유할 수 있는지, 같이 겸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권리분석상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이 세 가지가 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부분이 다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권 전세와 물권 전세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시작해볼게요. 채권적 전세요. 채권 전세라고 할게요. 물권적 전세요. 물권 전세라고 할게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세 계약의 형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만약에 나는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등기소를 갔었어 하시는 분들 있죠? 등기소에 가신 분들은 물권적 전세를 한 겁니다. 즉 물권 설정을 한 거고요.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물권적 전세라는 것은 전세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신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이란 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란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이 물권이니까 전세권은 어디에 설정하는 거예요? 이 물건에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권은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법에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은 어디 나오는 걸까요? 물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이요. 그럼 어떤 효력? 물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물권은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에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고요? 등기고요. 즉 등기를 하게 되면 절대권. 누구에게나 내가 전세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는 거죠. 대항력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물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양도. 가능하다.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전세권 양도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등기소로 안 간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등기소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등기소는 안 갔고 전세계약하고 할 때 나는 주민센터로 갔어.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어. 하시는 분들은요. 전부 다 채권 전세인 거예요.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임차권이고요. 임차권 안에 전세와 월세 이런 형태로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은요.
원래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겠죠. 근데 과거에는요, 임대인이 바뀌어버리면,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바뀐 소유자한테는 내 보증금을 주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전 소유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받던지. 근데 받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 있죠. 그게 바로 무슨 법? 민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에 특별법. 특별법 중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 네가 주택임차인이라는 것만 좀 정확하게 그 요건만 갖추고 있어. 그 요건이 바로 뭐예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해. 그러면 너한테 뭘 하지 않아도, 물건처럼 등기하지 않아도 너한테 대항력이라는 걸 줄게. 언제부터? 다음날 명시부터요.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면서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채권이지만 소유자가 바뀌어도 내 권리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뭐를 통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요. 여러분,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같아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이름부터 달라요. 임차권, 전세권.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물건이니까 전세권은 뭐래요? 등기예요. 근데요, 임차권은요, 채권이니까 뭘 하진 않아요? 등기는 하지 않아요. 단,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생겨요. 그리고요, 법 적용도 달라요. 물건은요, 전세권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아요? 민법 적용받아요. 그런데 임차권은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 적용받아요. 그럼 양도까지도 한번 볼까요? 물건은요, 양도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전세권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임차권은요, 양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해요. 임차권, 전세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러면 경매로 넘어왔을 때 누군가가 돈을 갚지 못해서, 누군가가 아니죠. 여기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왔을 때 그때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공통점 하나. 권리 중에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더라. 혹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전세권자이더라. 이들의 공통점 하나 있죠. 뭐가 주어져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경매에 나왔어도 배당 요구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배당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요. 배당 요구 안 하고 그냥 내가 계약한 기간 동안 그냥 더 살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선순위 임차권이든 선순위 전세권이든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게 되겠죠. 그럼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요. 돈을 받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선순위이더라도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요. 민사집행법에는요. 공통적으로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소멸이 원칙이에요. 소멸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임차권도 소멸해요. 전세권도 소멸하고요. 그런데 전세권은 민법이지만 따로 민법 적용을 받지만 따로 예외는 없어요. 근데 임차권은요. 누구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임차인 보호하는 거죠. 어떤 법 적용받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다고 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회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 뭐라고 나와 있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임차권은 경매가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경락에 의해 소멸한다. 다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전액 배당받지 못한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뭐한다? 인수한다고요. 이게 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임차권하고 전세권 결과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구분이 되세요? 그러면 다른 건 알겠어요. 그러면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겸유할 수 있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둘을 겸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례 한번 볼게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날짜도 17년 1월 1일 다 17년 1월 1일 볼게요. 선순위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요건 플러스 알파로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이것도 똑같이 1월 1일날요.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그 대항요건 있잖아요.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고요.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만 하면 대항력은 생겨요. 근데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보다 나중에 설정되는 후순위 권리들보다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7년 1월 1일에 근저당권도 설정이 됐어요. 다 1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봅시다. 말소기준 권리는 어디죠? 근저당권.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 임차권은요? 선순위 임차권 맞아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권 맞아요? 얘는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전세권 맞아요? 맞죠? 선순위.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자의 지위로 배당 요구를 했다고 볼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전세권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요, 예외적으로요, 말소기준 권리가 원래 근저당권자인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때가 있어요. 선순위 전부 전세권자일 때만요. 자, 이 말은 배당요구를 했을 때 선순위 전부 전세권자가 있고 또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냐? 선순위 일부 전세권자예요. 전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을 때에만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일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을 때는요, 말소기준 권리는 안 돼요. 근데 공통적으로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소멸은 돼요. 자, 그러면 전부는 뭐고 일부는 뭐냐? 전부 전세권자, 일부 전세권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일부 전세권자라고 하는 거는 다가구 형태 생각해보세요. 원룸 통건물이요. 통건물에도 각각 호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201호, 301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201호에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 201호의 전세권자, 다가구 건물의 전세권자는 전부 전세권자일까? 일부 전세권자일까? 많이들 혼동하세요. 왜? 201호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전부 전세권자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가구 형태는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만약 A가 소유자라고 한다면 A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A의 입장에서 볼 때 301호, 201호, 302호, 202호 201호 전부예요, 일부예요?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일부죠. 일부 전세권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가구 형태가 아니라 다세대 혹은 아파트 뭐 3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보자고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 30층짜리 아파트, 여러분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은 아니죠. 적어도 30층이라면 30명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호마다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적인 소유권의 형태로 각각 구분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의 소유권 다르고 옆집 소유권 다르고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천사호에 있다.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다. 그리고 천사호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천사호는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죠? 그러면 여기 전세권자는 전부 전세권자예요? 일부 전세권자예요? 전부 전세권자. 그쵸? 그래서 다세대나 아파트처럼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형태는요. 전세권자도 전부 전세권자로 보는 거예요. 다가구인 경우에는 일부 전세권자로 보고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까지라도 알아두시고 전부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었는데 선순위 전세권부터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리고 임의경매의 신청이 바로 가능해요. 그런데요, 일부 전세권자는요, 말소기준 권리는 또 되지 않지만 일부 전세권자는 마치 일반 채권자처럼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의 경매 신청 못해요. 강제 경매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선순위 전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고 가정하고 권리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배당 순서 어떻게 될까요? 누가 1순위예요? 예, 말소기준 권리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1억을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선순위 전세권자 1억 배당 받고 근저당권자는 배당 받고. 그러면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인수하는 건 일단 없죠? 즉 안전한 물건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로 배당 요구를 했으나 어떤 지위는 남아있고요. 임차권의 지위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겸유하고 있는데 하나의 지위를 사용한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쓰면 얘를 사용하면 얘는 또 남아있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했더니 선순위 전부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이 되고 1억을 전액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다 소멸을 하는구나.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하는 게 없구나. 좋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번에 배당 요구해보자고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는 남아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배당 순서 한번 어떻게 될지 보세요.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았고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요? 임차인 1억 그리고 근저당권 1억 그럼 임차인 1억 배당받고 근저당권 배당 못 받고 인수하는 거 없네? 이렇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셨다면 사고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였을까요? 다 같은 날 설정했죠. 임차권 대항력 언제 생겨요, 여러분? 다음날 0시부터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그쵸? 그러면 얘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얘가 여기를 밀려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배당받는 건 누구? 근저당권 1억 배당 받고요. 임차권 배당 한 푼도 못 받아요. 그쵸? 한 푼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어떤 지위는 남아있어요, 지금? 선순위 전세권자 지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미배당은 얼마예요? 1억. 얼마 인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전액 인수. 마이너스 1억 낙찰자가 인수. 드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요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흔하지 않아요. 이런 사례가 흔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경매 물건이 흔하고 흔하지 않고가 어딨어요. 이런 물건이 내가 원하는, 내가 실제로 살고 싶은 그 물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낙찰받고 싶은 물건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됐을까? 배당을 꼼꼼히 본다고 하기 전에 뭘 봤어야 됐을까요?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왜? 같은 상황이었는데 선순위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했을 때는 인수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했더니 전액을 인수하게 됐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결과가. 자, 그러면 배당 요구, 어떤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러분, 경매 정보지 보면요. 우측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고요. 그리고 법원문건 접수 내역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문건 접수 내역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꼭 보세요. 보시면 만약에 이 사람이 임차권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법원문건 접수 내역이에요. 임차인 누구누구누구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했다면 전세권자 누구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 제출. 그러면 전세권자의 지위로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물건 명세서도 보면요. 배당 요구를 언제 했는지 날짜가 나오는데 그 날짜가요. 전세권의 지위에서 한 건지 아니면 임차권에서 배당 요구를 한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꼼꼼히 보세요. 이걸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경매 신청한 사람을 봤더니 임차권자랑 전세권자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거야. 근데 강제 경매 신청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죠. 강제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거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했다는 거니까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한 거예요? 임차권자로 배당 요구한 거예요? 채권자로 배당 요구한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임의경매로 이름이 똑같은데 임의경매로 신청했다? 그러면요. 어떤 지위로?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겸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부분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의료옵션 홈페이지 오시면 임차 내역하고 권리 내역까지는 무료로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물건 검색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건 많이 보시면서 권리 분석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서 가입하실 때 담당 컨설턴트의 양서진 과장으로 선택을 하시면 경매 관련해서,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하신 부분들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옵션의 양서진 과장이었습니다.